네, 자, 저희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저희가 만들고 싶은 함수는 자연수를 한 개를 전달을 받아서 뭐 예를 들면 1, 그러면 1까지의 합만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2라고 전달을 받으면 2까지, 그러니까 1 더하기 2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전달을 받았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에서 더하기 10까지의 합을 계산해서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요. 함수를 만드셨으면 그 함수를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네. 자, 제일 처음에 함수를 만드실 때는 키워드를 뭐부터 사용한다? def, define 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함수의 이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함수의 이름을. 저는 함수의 이름을 이렇게 만들려고요. sum이 그 summation, 합계를 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 해가지고 to라고 하려고요. to라고 하는 게 어디 어디까지란 뜻이 있으니까 만약에 함수 이름을 이렇게 만들면 sum to n 그러면 n까지의 합을 계산하는 함수 이런 뜻이 될 테니까 집에 계시는 분들 잘 들리세요? 안 들리나? 아, 네. 네. 함수 이름을요 sum to n 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n까지의 합을 계산하는 함수 이런 의미로 만든 거예요. 만든 거고 간단하게 그 설명 문서 함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만 작성을 하면 뭐 이렇게 계산하겠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n까지의 결과를 리턴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만 적어줘도 대충 뭐 대략적으로 이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그러면 n은 적어도 1보다는 크거나 같은 자연수를 전달하면 되겠구나. 이런 정도로 아마 이해는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만 문서를 작성을 할게요. 자,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result라고 하는 거를 리턴을 하면 되겠죠. 일단 기본값은 0. 그리고 return result 하고서 밑에서 해주시면 되는데 자 0이라고 하는 값을 만든 목적은 뭐 때문이냐면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for x in range n 이렇게 해서 result에다가 더하기는 x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죄송합니다. n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n 플러스 1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n 플러스 1이라고. 5까지의 합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n의 값이 5가 되겠죠. 그러면 range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6이라고 만들어지겠죠. 0, 1, 2, 3, 4, 5 이렇게 하겠죠. 근데 0은 더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굳이 반복문을 한 번 더 사용을 하면서 0이라고 하는 거를 더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1부터 시작을 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1부터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1부터 n까지죠. 맞아요? 1부터 n까지라고 하는 의미가 range 1부터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까지. 그럼 x가 여기 있는 숫자들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다 만들어지고 처음에는 더하기 1, 그 다음에는 더하기 2, 그 다음에는 더하기 3, 그 다음에는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작값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0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물론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동작 방식이 좀 다르죠.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다른 방법도 더 있긴 하겠지만. 자, 그럼 만들어 볼게요. 실행.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 테스트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어떻게? sum, to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5까지의 합을 계산하겠다. 숫자가 15가 나왔어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1.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그죠? 다 더하면 15 맞죠? 자, 이렇게 더하면 6이고요. 이렇게 더하면 6이고요. 6이 12 더하기 3이니까 15. 맞죠? 맞죠?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냐?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렸었었죠. 1 더하기 2 더하기 9 더하기 10 요거잖아요. 그죠? 1 더하기 10 하면 11. 2 더하기 9 해도 11. 맞아요? 그죠? 3 더하기 8도 11. 4 더하기 얼마인가요? 4 더하기 7. 4 더하기 7도 11. 이런 식으로 하면 11이 몇 개가 생기냐면 5개가 생기죠. 그래서 55. 우리가 만든 공식이 맞다면 55가 나와야 돼. 55라고 나오죠. 일단 얘부터 보면 5라고 하는 게 어디에 전달이 된 거다? 5에 전달이 된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러면 레인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n 대신에 5가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6. 그러면 여기 처음에 0부터 시작을 해서 더하기 1. 1부터 시작이니까 더하기 2. 그 다음에는 3. 그 다음에는 4. 그 다음에는 5. 그 다음엔 더할 게 없죠.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함수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만드셨다면 그 함수가 내가 원하는 결과 제대로 나오는지 적어도 1개 이상의 코드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셔도 되죠. 이렇게 하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죠. 여기 n이라고 쓰셔도 돼요. 그죠? 또 네트워크 좀 문제가 있나 보네요. 런타임. 네, 되겠죠? 할당 중, 연결 중. 점점 이 네트워크가 끊어지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네, 똑같이 55라고 나오죠. 실행하시면 똑같이 55라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식을 순서대로 전달한다라고 해서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을 키워드를 써서 전달했다라고 해서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경우에는 뭐 포지셔널로만 전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키워드로만 전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둘 다 가능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 파라미터 순서대로 포지셔널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고 파라미터 이름을 써서 키워드 아규먼트 방식으로 전달하셔도 돼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때로는 포지셔널만 가능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키워드 방식만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에러 메시지 보고서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둘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문제를 하셨으면 두 번째 문제는 뭐만 바꾸면 될까요? 제곱들의 합을 계산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뭐 어디만 바꿔주시면 돼요. 더하기 x라고 하지 말고 더하기 x의 제곱이라고만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자, 그럼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면 이번에는 스퀘어 썸이라고 할게요. 스퀘어 썸 to n까지 제곱들의 제곱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스퀘어거든요. 그래서 스퀘어 썸이라고 한 거예요. 제곱들의 합을 계산하겠다. 언제까지? n까지.
여기서 계산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1의 제곱. 제가 그 제곱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1의 제곱,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건 이거죠. 2의 제곱, 3의 제곱, 이거를 계산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런 폰트를 작성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네. 네, 여기서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1의 제곱, 2의 제곱, 그 다음에는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어디까지 하냐면 n의 제곱까지. 의 결과를 리턴하는 함수다. 이렇게 이 정도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무엇인가를 더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할 때 시작하는 값이 있어야 되고, 어떤 값을 처음에 더하든 그 영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더할 때 영향이 없는 수는 0이잖아요. 0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 for x in range 1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까지 라고 하시면 1, 2, 3, n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자, 여기까지는 똑같고, 리절트에다가 더해서 저장해주는 값은 x가 아니라 x의 제곱. 파이썬에서는 제곱이라고 할 때 별표 2개 써요. 이렇게 하면 x의 제곱을 더해서 저장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이 계산을 전부 끝낸 다음에 무엇을 리턴해 주시면 되냐 하면 리절트를 리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암산이 가능하게끔 제가 요 정도만 한번 해보죠. 요 정도만 해보면 1 더하기 2는 4 더하기 3, 3은 9. 그럼 얼마일까요? 14겠죠. 14. 스퀘어 sum 2, 3 이렇게 했을 때 14라고 나와요. 그죠? 그럼 만약에 스퀘어 sum 2 이번에는 n은 5 이렇게만 하게 되면 5까지란 뜻이죠. 그럼 여기다가 무엇이 더 더해지는 거냐면 더하기 4, 4, 16하고 더하기 25가 더해지는 거겠죠. 14 더하기 16 하면은 30일 거고요. 거기다 25를 더하면 55겠네요. 그죠? 55 맞죠? 요거 다 더하면 55 아닌가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테스트 만드신 함수를 그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테스트까지 해보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잘 되시죠? 다들 잘 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아마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고요. 함수에서의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긴 있어요. 자, 새 파일을 만들게요. 구글 콜앱. 새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요. 파일 이름은 저희 파이썬 14번이죠. 14번째 파일이고요. 람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네, 이거 오타 아니고요. LAMBDA입니다. B는 묵음이에요. 발음이 안 되는. 그래서 읽으실 때 람다. 과자 이름 중에 하나가 뭐는 묵음이다 뭐 이런 거 있죠. 람다. 네, 연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그리스 문자 중에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글자.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고쳐보시죠. 뭐 시그마 나오고 뭐
뭐 시그마 나오고 뭐 오메가 나오고 뭐 이러면 알파 나오고 베타 나오고 이러면 머리 아프시죠? 람다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자 여기에서 다루려고 하는 내용 사실은 아마 함수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잘 들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진짜로. First class object. 이거를 오브젝트 1급 객체라고 하는데 일단 이것 자체도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밑에 텍스트 셀 하나만 더 만들게요. 텍스트 셀. 한마디로 1급 객체로서의 함수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하자면 함수는 객체다라는 뜻이에요. 펑션은 객체이다. 오브젝트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몇 가지 속성들이 나와요. 함수의 몇 가지 독특한 성격, 특징들이 나오게 됩니다. 프로그래밍을 하시다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이라든가 R이라든가 혹은 뭐 또는 다른 뭐 자바 같은 그런 언어들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 객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시게 될 텐데 객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객체라고 하는 것은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했다. 자,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변수에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숫자는 객체예요. 숫자는 객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숫자는 객체다. 개수를 표현하는 객체 혹은 크기를 표현하는 객체 그게 숫자란 말이에요. 숫자 1, 2, 3, 4, 5, 6, 7, 8, 9, 1.1, 1.2, 3.1, 3.5 이런 숫자들이 있으면 순서라든가 혹은 들어있는 양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나 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객체 그게 숫자예요. 숫자는 변수에 저장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A, B, C 이렇게 문자열이 있어요. 문자열은 변수에 저장할 수 있죠. 그러면 문자열도 객체예요. 문자열은 무엇을 표현해요? 문자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표현하는 객체가 문자열. 그래서 문자열은 보통 우리가 어떤 이름을 만들어 줄 때라거나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게 문자열. 문자열은 객체예요. 객체. 문자열은 객체. 이렇게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녀석들은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객체. 숫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숫자라든가 문자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객체예요. 객체. 근데 함수는 객체예요. 파이썬에서 함수는 객체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얘기는 함수는 변수에 할당할 수 있어요.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함수를 변수에다 넣어놓고 사용한 적은 없어요. 근데 함수 자체를 변수에다가 저장해놓고 그 변수를 가지고서 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객체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함수를 만들 때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함수를 만들 때 여기에다가 파라미터를 선언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이 밑에다가 함수가 해야 될 일들을 작성을 하죠. 파라미터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파라미터는 변수 아니에요? 무엇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가 파라미터예요? 함수를 호출해 줄 때 전달해 주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선언하는 변수를 파라미터. 아규먼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선언하는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죠. 파라미터에는 숫자를 전달해도 되고 문자열을 전달해도 되죠. 파라미터에 함수를 전달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함수의 아규먼트로 다른 함수를 전달할 수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수 호출인데 함수를 호출할 때 여기다가 또 다른 함수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함수가 변수에 저장이 될 테니까 지금부터 막 말이 이상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네. 일단 요거 두 개만 먼저 일단 요 두 개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 두 개를. 아까 객체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숫자는 객체예요. 숫자는 객체다. 영어로 객체는 오브젝트를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숫자는 객체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숫자는 변수에 저장할 수 있어요. x는 1 이렇게 저장할 수 있어요. 실행 가능하죠? 자, 여기서는 프린트문이 없습니다. 프린트문이 없고요. 밑에다 코드 하나 마련할까요? 프린트 x 이렇게 할게요. 숫자는 객체이기 때문에 또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숫자는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숫자잖아요. 숫자를 아규먼트로 전달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얘가 그거를 프린트를 해줘요. 그렇죠? 숫자는 객체이기 때문에 변수에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고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규먼트는 함수의 뭐에 저장이 되니까 파라미터에 저장이 되는 거니까. 파라미터가 변수니까. 사실은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객체는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 객체는 파라미터에 저장할 수 있다. 파라미터도 변수니까. 파라미터에 저장한다는 얘기가 결국은 뭐냐면 아규먼트로 전달한다는 얘기죠.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오브젝트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 오브젝트가 아니라 1급 객체라고 보통 불러요. 이런 것들을. 자, 그럼 우리는 이번에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1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였었어요. 1이라고 하는 건 숫자였었는데 def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함수 이름을 제가 뭐라고 만들 거냐면 twice라고 만들 거예요. 그리고 콜론을 써야 되죠. def 이름 파라미터 선언까지 있으니까 하나의 함수의 선언부가 될 수가 있고요. 선언을 했으면 콜론 그 다음에 줄바꿈. 자, 리턴을 할 건데 무엇을 리턴할 거냐면 2 곱하기 x를 리턴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함수죠. 뭔가 여기에 숫자를 3이라고 전달하면
무엇을 리턴해주고 6을 리턴해주고 5를 전달하면 10을 리턴을 해주고 100을 전달해주면 200을 리턴하겠다. 200. 이런 함수예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함수죠. 자, 일단 실행. 자, 이제 함수가 만들어졌어요.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함수를 정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를 정의했다라고 하죠. 자, 제가 이렇게만 했어요. 이렇게만. 이거는 함수 호출일까요? 아닐까요? 함수 호출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twice라고 하는 이름의 객체가 무엇인지를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twice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는 function이라고 하는 객체다라는 뜻이에요. function이라고 하는 객체다. 앞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x는 1이다 라고 정의해 놓고 x는 하면 여기서 출력하는 게 뭐예요? x는 1이다 라고 해놓고 x라고만 해버리면 1이라고 출력해 주죠. 프린트문이 없어도 출력을 해주죠. 제일 마지막이 뭐니까? 식이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 했었잖아요. 이거는 문장. 이거는 문장이라고 하면 2를 변수에 저장할게요. 이렇게 완전한 하나의 실행단. 얘는 식. 근데 어떤 경우에 식을 자동으로 프린트를 해주느냐? 코드셀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식만. 코드셀에 있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식만 자동으로 출력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딱 그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넣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죠? twice는 펑션이다. 그죠? 네. 그냥 twice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이냐? 펑션이다. 출력하는 내용이 살짝 다르기는 한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얘는 함수 호출이 아니라 함수 호출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twice라고 하는 twice라는 이름의 객체를 출력한 것뿐이에요. 출력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함수의 호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괄호까지 있어야 함수 호출인 거예요. 함수를 호출할 때 값을 전달하겠습니다. 까지를 해줘야 함수 호출이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2. 이건 2 곱하기 2니까 4가 되겠죠. 2를 twice 2배를 하면 4가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얘가 함수 호출인 거예요. 얘가. 함수를 변수에 저장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변수의 이름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뭐 이렇게 숫자를 저장하거나 문자열을 저장을 하거나 혹은 뭐 true나 false를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리스트를 저장하거나 이렇게 많이 해봤죠. 그런 것처럼 함수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랑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우리 이런 거는 많이 했었어요. result는 twice 3 이렇게 할까요? 자, 얘는 뭐죠?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변수 result에 저장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함수 twice의 호출 결과를 변수
result에 저장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함수를 호출할 때는 여기서 명시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명시적으로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아규먼트로 얼마를 전달하겠다? 아규먼트 3을 전달하겠다. 그럼 result에 저장된 값은 얼마일까요? 함수를 호출을 했고요. x에 아규먼트 3을 줬고요. 리턴이 6이 되겠죠? 6을 리턴할 거잖아요. 그럼 result에 저장된 값은 6이에요. 6. 이해되시죠? 그럼 출력만 해보면 네, 여기에 오타가 있었고요. 제가 네, 이렇게 하셔야 되죠. 6이라고 돼야 맞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내용은 뭘까요? 이 내용은 함수 twice 자체예요. 함수 twice를 호출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호출은 괄호가 있어야 호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호출을 안 했단 말이에요. 호출 안 했죠. 함수 오브젝트 자체를 변수 더블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더블이라고 출력을 해보면 더블을 출력하면 뭐가 될까요? 뭐라고 출력할까요? 펑션이라고 출력하지 않을까요? 펑션이라고 출력. 펑션이라고. 함수라고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혹은 함수라는 녀석을 좀 욕은 아닙니다. 함수라고 하는 놈을 함수라고 하는 놈을 변수에 저장을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더블을 출력해 보면 얘는 펑션인 거예요. 펑션. 이렇게 어떤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서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녀석, 놈,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영어로 유식하게 오브젝트라고 부른다. 우리가 놈이라고 부르기 좀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을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오브젝트 어려운 개념 아니죠?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것, 어떤 놈, 어떤 녀석, 이런 녀석들이 오브젝트인 거예요. 오브젝트. 자, 그럼 더블 함수가 되는 거죠. 더블을 호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호출할 수 있죠. 결과 얼마? 2 곱하기 4입니까? 이제 변수 더블은 함수이므로 함수이기 때문에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오브젝트들이 갖는 특징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 함수의 아규먼트로 다른 함수를 전달할 수 있다. 이것도 이해가 되세요. 자, 일단 요것까지도 설명을 드렸죠. 어렵지 않죠. 우리가 변수를 선언해서 숫자를 저장할 수 있고 저장된 변수를 출력해보면 숫자가 출력이 되듯이 어떤 함수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함수를 호출하는 것과 함수 자체만 구별하실 수가 있으시면 이 코드는 함수의 호출 결과를 변수에 저장하는 코드고 이거는 함수라고 하는 객체를 변수에 저장하는 코드예요. 문장이에요.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객체가 저장되어 있는 그 변수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함수를 호출하듯이 그대로 호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번에 해볼 거는 뭐냐면 함수에 함수를 전달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 볼게요.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lculate라고 할까요? calculate. xy function 이렇게 했어요. 파라미터를 3개를 선언을 한 거예요. 함수를 정의할 때 파라미터를 3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 두 번째 파라미터, 그리고 세 번째 파라미터. 그러니까 변수가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수를 호출하실 때에는 3개의 변수에 값을 3개를 전달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건 나중에 호출할 때 보고요. 자, 얘는 어떤 일을 할 거냐면 x하고 y는 숫자라고 생각을 할게요. x하고 파라미터 x는 숫자. 자, 그리고 또 파라미터 y도 숫자. 숫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 f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얘는 함수. 얘는 무엇을 리턴할 거냐면 펑션 x, y의 결과 값을 결과를 리턴한다 라고 할게요. 함수의 결과를 리턴을 하려면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되고 함수의 결과를 저장했다가 그 결과를 리턴하면 되겠죠. 함수 어려운 거 있어요? 네. 아직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이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요. 앞에 두 개는 숫자를 전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트나 또는 플롯. 인트나 플롯과 같은 정수나 실수, 숫자를 전달하시면 되고 얘는 함수 자체를 전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함수 호출 결과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함수 자체를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함수기 때문에 이 변수가 함수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함수를 호출할 수 있잖아요. 그 호출된 결과를 리턴하겠다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쓴 것뿐이에요. 지금. fn이라고 하는 함수의 호출 결과를 리턴하겠다 라고 쓴 것뿐이에요. 자, 이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죠. 실행하셨죠? 자, 처음에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def 플러스 숫자 2개가 있어요. 이거는 간단하니까 그냥 설명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만 할게요. 자, 이거 뭐 하는 함수인가요? 예를 들어서 1, 2라고 하는 2개의 숫자가 전달이 되면 무엇을 리턴하는 함수? 1 더하기 2를 리턴하는 함수. 뭐 이거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이제 저는 얘를 calculate를 호출할 거예요. calculate를 호출을 하면서 calculate 1, 2 플러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서 플러스는 뭐예요? 변수인가요? 변수가 아니라 얘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얘는 함수의 이름일 뿐이에요. 그죠? 함수의 이름이에요. 함수를 호출하지 않았어요.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호출하지 않았어요. 이름을 전달을 한 거지 아무것도 안 했다면. 자, 근데 이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3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얘가 동작하는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뭐냐면 calculate 함수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 fn의 함수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플러스라는 이름의 함수를 아규먼트로 전달해 준 거예요. 이 코드가. 함수 호출 파라미터 아규먼트라고 하는 용어만 이해를 하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죠? 네. 자, 첫 번째 1이라고 하는 값은 어디로 갔다? 첫 번째 1이라고 하는 값은 x로 갔다. 포지셔널 방식이니까. 두 번째 2라고 하는 값은 어디로 갔다? y로 갔다. 그 다음에 플러스라고 하는 객체는 어디로 갔다? fn으로 갔다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지금 이런 세 개의 문장이 있는 거랑 같은 거죠. 저렇게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x는 1이라고 하는 문장과 y는 2라고 하는 문장과 fn은 플러스라고 하는 세 개의 문장이 있는 거랑 같은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위쪽에 있는 두 개는 숫자를 변수에 저장하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거 하나는 함수를 변수에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쪽에서 우리가 했었던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위쪽에서 twice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더블이라고 하는 변수에 함수 자체를 저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밑에서 함수를 호출할 때 더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수를 호출했었죠. 그거랑 다를 게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함수는 객체고 객체는 변수에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함수를 파라미터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파라미터에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다른 함수를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함수를 호출할 때 다른 함수를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거기 그 텍스트 셀에서 정리해 드린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볼까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FN은 뭐랑 같은 거예요? 플러스랑 같은 거죠. 여기서 플러스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x하고 y는 1하고 2잖아요. 2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밑에 있죠. 그죠? 플러스 함수에 1하고 2를 전달을 하면 1 더하기 2가 리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3이 되는 거예요. 3. 그럼 리절트가 3이 되겠죠. 리턴해주는 값이 3. 어디로 리턴이 되는 거예요? 호출해준 자리로. calculate를 호출해준 자리로 3이라고 하는 리턴 값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출력이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1 더하기 2만 할 거면 얘를 바로 불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으신데 얘는 정말 말 그대로 계산기란 말이에요. 1과 2를 플러스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계산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계산해 주세요. 1과 2를 플러스 해주세요 라고 전달한 겁니다. 이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는 몰라도 함수를 호출할 때 숫자 2개를 넘기라고 하고 함수를 넘기라고 했으니까 나는 숫자 2개를 넘기면서 플러스를 할 줄 아는 함수를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캘큘레이터는 숫자 2개를 가지고서 플러스의 결과를 리턴해 줍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런 함수 이번에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xy 리턴 x 빼기 y. 자, 이것도 어렵지 않죠. 이거 뭐 하는 함수냐면 숫자 2개를 이렇게 전달을 하면 그 2개 숫자 순서대로 1 빼기 2를 계산해서 리턴해주는 함수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함수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간단한 함수를 이렇게 넘길 거예요. calculate라고 하는 함수한테 1, x는 숫자, y도 숫자, 함수에다가 빼기 넣어야지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죠. 결과 얼마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요. 마이너스 1이라고. 자, 이것도 동작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여기 아마 지금 그 폰트가 커서 지금 안 보이시긴 할 텐데 이 위쪽에 뭐가 있는 거냐면 이게 있는 거죠. def, 그 다음에 calculate, 그 다음에 여기에 x, y, fn 이렇게 파라미터 3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처음에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까랑 똑같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x에,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숫자는 y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함수가 fn이라고 하는 변수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쪽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어떤 문장이 있는 거랑 똑같냐면 x는 1이고 y는 1이고 펑션은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름의 펑션이고 이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숫자를 변수에 저장할 수 있듯이 함수 자체도 변수, 파라미터에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 자체를 다른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여기 있는 fn은 여기 있는 펑션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라고 하는 펑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 넘기나요? x하고 y를 넘겨주죠. 근데 x하고 y는 여기서 1하고 2잖아요. 그죠? 1하고 2.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을 될 때 여기 앞에 1, 두 번째 2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리턴해 주는 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어디 와요? 여기 와요. 여기. 그래서 리절트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마이너스 1이 어디로 리턴되냐 하면 calculate를 호출해 준 거. 여기로 마이너스 1이 리턴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이 바로 아규먼트로 함수를 전달한다는 그런 의미.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세요?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으세요. 네. 근데 그 원칙만 딱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칙만. 숫자는 변수에 저장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함수를 호출할 때 숫자를 전달할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함수의 이름 자체를 변수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객체라는 특성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함수 이름 자체를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코드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냥 함수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이름으로 바로 호출하면 되지. 굳이 어렵게 함수 만들어 놓고 다른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그 변수 이름으로 호출할 필요까지는 없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함수를 만들 때 아규먼트들 중에서 하나가 함수가 되도록 그 펑션을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설계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들이 종종 있어요. 데이터 분석할 때 사용되어지는 판다스 패키지나 혹은 케라스와 같이 머신러닝 할 때 만들어진 그 패키지에 이렇게 함수를 전달받는 또 다른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여기에는 함수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함수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동작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 이 함수를 호출할 때 calculat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를 전달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위치에 우리가 만든 함수를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가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죠. 파라미터라고 하는 변수에 함수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코드는 똑같은데 이 안쪽에 있는 코드는 똑같은데
어떤 때는 플러스 함수라고 하는 함수가 동작하고 어떤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함수가 동작하는 거예요. 그건 여기 전달해주는 함수가 달라질 때마다 여기서 동작하는 기능도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함수는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함수는 또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에서.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 저희 한 15분 정도만 쉬었다가 오늘도 마지막 시간은 할 거고요. 수업을 할 거고.